1학년 1학기 때는 하숙집에 살았는데요. 2학기는 기숙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2학년 때는 바야흐로 쉐어하우스의 시대인데요. 4학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수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오던 영상들이랑 조금 다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서울살이 팁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1학년 때 처음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에 연고지도 없었고 그래서 집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을 합격하셔서 곧 서울로 올라오시게 될 새내기 분들한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숙, 기숙사, 쉐어하우스, 그리고 자취까지 서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거 형태의 특징들, 장단점들, 가격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살았던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하숙집에 살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하숙집에 살아야지 라고 했던 거는 아니고 제가 1학년 1학기 때 이제 기숙사에 지원을 했는데 6학종이거든요. 떨어진 거예요. 수능 점수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숙사 발표가 나고 한 4, 5일 있다가 서울 올라갔어요. 집을 보려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숙사 발표가 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학교 주변으로 와서 다 집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4, 5일 지나고 나니까 집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막 좋은 집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따라갔는데 막 반지하에 있는데 계속 1층이라고 하고 뭐 그런 집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걱정쟁이인 저희 엄마께서 이런 집에서는 안 된다 해서 좀 하숙집을 어떻게 찾았어요. 1층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이 있어서 뭔가 관리인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하숙집에 살게 됩니다. 그 하숙집의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기억으로 43만 원, 44만 원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그 가격에는 이제 아침, 저녁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뭐 밥을 잘 안 챙겨 드시는 나는 잘 안 해 먹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하숙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하숙집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밥을 준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침, 저녁이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괜히 뭔가 밥을 먹으러 다른 외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부담스럽고 돈을 날리는 기분이고 그거는 하숙집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하숙집은 정말 밥이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었다기보다는 막 어묵탕을 이만큼 끓이는 거예요. 엄청 많이. 그런 다음에 그걸 다 먹을 때까지 다음 메뉴를 안 줘. 그러니까 국이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오늘 저녁에도 또 나오고 오늘 저녁에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나오고 이러니까 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저로서는 좀 견딜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 하숙집이 좀 얌체이기도 했던 게 고기 반찬이 절대 안 나왔어요. 국도 당연히 고기 들어간 거 안 나왔어요. 반찬도 맨날 오징어 젓갈에 콩자반, 김치, 계란 후라이. 할머니 마음에 드는 아이한테는 계란 후라이를 하나 더 줬어. 뭐 어묵볶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런 점들이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저는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올렸는데 그 보일러 조정하는 게 바깥에 있었어요. 방 바깥에. 그래서 할머니가 밤에 돌아다니시면서 보일러를 다 낮추시고 아니면은 제가 또 새벽에 늦게 자니까 막 올려놓으면은 또 새벽에 막 4, 5시 일어나셔가지고 낮춰놓고 막 그러셔가지고 장판이 타니까 이렇게 세게 틀면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전기비를 아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기도 하고 가격이 43만 원이잖아요. 근데 방도 굉장히 작고 또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었어요. 그 건물 자체가 엄청 오래됐어서
막 바퀴벌레도 많이 나오고,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바퀴벌레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바퀴벌레도 나오고,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쓰고, 샤워실도 진짜 조그매가지고 제가 들어가면 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닫아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작고 낙후된 건물인데 그 가격을 받는다? 방도 코딱지만한데? 밥도 제대로 안 주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나 이제 하숙집 못 살겠다 라고 해서 그 하숙집을 나옵니다. 그래서 2학기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부터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다 2인실이고 2인실 기준 한 학기에 125만 5천 원이에요. 4달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31만 원 정도 되는 꼴이겠죠? 좋았던 것은 뭐 주변의 월세 비해서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학교와 가깝다는 점. 내가 진짜 열심히만 급하게만 챙기면 9시 수업이 와도 20분 전에 일어나도 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좋은 점이었고, 또 아쉬웠던 점은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숙사에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취사 공간이 있는 기숙사가 저희 학교를 비롯해서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여대들 중에서는 간혹 가다가 공용 주방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통 기숙사들은 취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기숙사 식당이 있기는 했지만 이 가격에 이 맛이면은 내가 해먹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저희 학교 주변은 일요일에는 모든 상권이 문을 닫는, 일요일에 문을 여는 가게가 거의 없는 그런 학교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요일에 항상 밥을 먹으러 나가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또 그런 막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잘 안 먹는 파여가지고 정말 일요일마다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면은 그냥 내가 해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2인실이다 보니 좀 같이 사는 언니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어도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전화를 할 때에도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좀 단점이 있기는 했죠. 맞아,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숙사는 통금이 있잖아요. 그런 규율이 좀 있고, 근데 저희 학교는 통금이 12시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창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할 때여가지고 한 11시 40분만 되면 신데렐라처럼 기숙사 같이 사는 친구랑 엄청 뛰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쉬워, 그런 거 막 나는 대학 가가지고 엄청 놀 건데 하시는 분들은 기숙사 살면은 쫓겨나지 않을까? 그 또 벌점이 모이면은 다음 학기에 못 살거나 바로 막 퇴사당하거나 그러는 학교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같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고데기나 또 뭐였지? 막 전기 매트, 온열 매트, 이런 열을 내는 기기들을 아예 반입 금지라고 해가지고 한 달마다 한 번씩 검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룰들이 많아가지고 좀 귀찮았던 게 기숙사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방학 사이에 저는 항상 집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럼 이 두 달 동안의 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2달 동안의 텀에 내가 그 짐들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찾아낸 게 히어박스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추천해드리려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망했나봐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서비스가 어디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늘어나가지고 여러 개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또 찾아와서 좀 추천을 드리자면, 오호라는 회사하고 오호 캠퍼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방학에 한 박스를 맡기는데 12,000원이고, 그 박스의 크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체국 5호 박스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5호 박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또 조금이긴 하지만 더 커서 어느 정도 짐을 보관하기에는 기숙사 짐이면은 한 박스나 두 박스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혹시 나는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굳이 내가 쓰던 샴푸, 린스 다 가지고 내려갔다 다시 가지고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디 맡길 데 없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찾아보시고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서비스 중에서도 이 5호 캠퍼스를 추천을 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런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숙사 짐 빼는 시기를 맞춰서 짐을 가지러 픽업을 하러 와주시고 또 기숙사 다시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 짐들을. 그래서 조금 더 사용하기에 편안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달라졌으니까 꼭 여기 쓰세요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 후기가 있다면 후기를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바야흐로 쉐어하우스의 시대인데요. 가장 먼저 쉐어하우스의 가격을 알려드리자면 물론 지점마다 그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방이 얼마나 큰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저의 경우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1인실에 생활을 했었고 월세는 49만 원, 거기다가 공과금이 5만 원. 공과금이라는 건 이제 수도나 뭐 전기세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유지비가 10,000원 있었는데 이 10,000원은 이제 세스코랑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 값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점마다 다르기도 하고 요즘에 또 쉐어하우스가 워낙에 비싸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쉐어하우스 가격들은 쉐어하우스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띄워드릴게요. 여기 사이트에 가면은 어느 방이 공실이고 어느 방이 얼마고 어느 방이 사이즈가 얼마고 이런 걸 대충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그 회사에 전화해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투어를 하고 구경을 하고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랍니다. 자취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쉐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보증금이거든요. 아무래도 보증금이 자취하는 것보다 훨씬 싸잖아요. 서울에서 자취를 하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쉐어하우스의 보증금은 100만 원에서 뭐 많으면 150 정도라서 그런 것들이 1,000만 원에 비해서 훨씬 작고 좀 뭐라 그러지? 훨씬 더 마음이 편한? 쉐어하우스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아무래도 좀 집기가 다 있는 편이에요. 뭐 세탁기라든지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혹은 뭐 그릇, 도마, 칼 이런 것까지 좀 구비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짧게 살 거다? 혹은 난 이런 짜질구리한 거 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1인실을 살았기 때문에 이 좋은 점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고 같이 있고 싶을 때는 같이 있는 좀 개인 공간이 보장된 상태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그냥 마냥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방에서 뭐 했다가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을 때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쉐어하우스를 이야기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 항상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거실 식탁에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막 시험 기간 되면 이제 다들 공부해야 되니까 나 오늘 진짜 공부할 거야? 말 걸지 마? 이런 다음에 다들 막 조금 공부하다가 한 10분 있다가 근데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떡볶이 시켜 먹을까? 막 너네 혹시 배고파? 막 이래가지고 막 뭐 해먹고 뭐 시켜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좀 같이 사는 친구들만 잘 맞다면은 그런 즐거운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친구들한테 쉐어하우스 산다고 이야기하면은 친구들이 청춘시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항상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청춘시대처럼 될 수 있기는 해요. 친구들이랑 잘 맞으면은. 근데 이제 청춘시대처럼 하하호호가 계속 가는 건 아니고 하하호호 하는 시기가 있다면 이제 누가 쓰레기를 잘 안 치운다. 누가 뭔가 정리를 잘 안 한다 이러면 이제 좀 안 좋은 시기로 왔다가 근데 저는 좀 여러 층이 있는 쉐어하우스에 살았었는데 저희 층 친구들이랑은 굉장히 잘 지내서 아직도 연락 맨날 하고 자주 만나고 그 당시에 살 때에도 막 홍대 같이 나가가지고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 스페인 갈 때 막 파티 같은 것도 해줘가지고 막 저 울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쉐어하우스가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쉐어하우스 추천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운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회사를 좀 잘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쉐어하우스에서 많이들 관광하시는 것들이 쉐어하우스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도 좀 잘 관리를 해주는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지점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뭐를 가져달라고 해서 오늘 오신다고 해서 한참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전화해보면은 까먹었나 봐요. 제가 내일 갈게요 이러거나 아니면 뭐가 고장이 났는데 안 고쳐주거나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좀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학교 그런 에타 같은 데에 그 지점에 사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타에도. 그런 분들한테 한번 일 처리가 어떤지 물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빨리빨리 관리를 안 해주고 관심이 없고 해버리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의 쉐어하우스 이야기는 막을 내리고요. 이제 4학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취의 장단점은 너무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고 좀 많이 미디어의 컨텐츠들에서도 다뤄지는 편이라서 굳이 제가 막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굳이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장점은 이제 뭐 편하고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주거 형태보다는 좀 더 가격이 있고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또 좀 뭐 외로울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스페인에서 혼자 살면서부터 계속 완전 베프처럼 사는 게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를 밥 먹을 때도 켜놓고 설거지할 때도 켜놓고 청소할 때도 켜놓고 빨래 넣을 때도 켜놓고 항상 켜놓는데 그게 뭐 저의 약간 그 적막함을 채워준다고 해야 되나? 저의 밥상 친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내가 자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넷플릭스나 왓챠를 끊어보는 것도 팁 아닌 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서울살이 팁 영상들 저의 다양한 주거 형태부터 그 주거 형태의 각자의 가격들, 특징들을 설명해드렸는데 재밌게 잘 유용하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서울살이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